안녕하세요. 이상한 프로그래머 야매플머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야매플머의 작업실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야매플머입니다. 최근에는 감기와 독감 등 여러 가지 기관지 질환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편도염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지만 이제 회복세에 들어가 70% 정도 회복된 것 같습니다. 제 주변의 많은 분들도 감기와 독감 등의 기관지 질환을 앓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개발에서 자주 사용하는 도커 볼륨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개발 환경에서 자주 사용하는 멀티 컨테이너와 격리된 컨테이너 끼리를 연결하여서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든다고 가정을 하면 보통 이런 식으로 여러 다른 서비스들, DB나 메시지 큐, 캐싱 등등 여러 연동을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개발을 도커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개의 컨테이너들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학습을 하면서 확인했듯이 도커 컨테이너라고 하는 것들은 격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컨테이너 간 통신이 필요하죠. 도커에서는 컨테이너 간 통신을 위해 일종의 네트워크 그룹을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쉽게 컨테이너 간의 내부 네트워크를 만들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개의 컨테이너를 만들고 이 컨테이너끼리 통신하게 해서 연동하는 것을 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개의 컨테이너들을 연동을 좀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도커 컴포즈라는 기능을 살펴볼 겁니다. 먼저 공식 문서에서 안내하는 투두 앱 컨테이너와 데이터베이스 컨테이너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지난 시간 네임드 볼륨 사용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먼저 이 명령을 통해 도커 네트워크를 생성합니다. 이제 컨테이너 생성 시에 방금 만든 네트워크에 등록이 되도록 합니다. 이 과정에서 네트워크 엘리어스라고 하는 옵션이 들어가는데 투두 앱 네트워크 내에서 현재 생성하는 컨테이너가 어떤 이름으로 구분될지를 지정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MySQL 컨테이너를 생성하면서 네트워크상 엘리어스 이름을 MySQL이라고 붙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볼륨 마운트도 등장하네요. 우리는 네임드 볼륨을 사전에 만들지 않았지만 현재 명령처럼 설정한 경우에는 해당 네임드 볼륨을 생성하고 연결하게 됩니다. 일종의 단축된 명령 방식이죠. 새로운 옵션 2도 보입니다. 이 옵션은 컨테이너의 환경 변수를 설정하는 옵션입니다. 환경 변수는 잘 알고 계시죠? 이 컨테이너 안에서는 MySQL 루트 패스워드는 시크릿이라는 문자열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컨테이너가 잘 실행이 됐다면 먼저 DB가 잘 생성되었는지 컨테이너에 직접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docker exec 명령도 전에 말씀드렸듯이 빈번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도커 컨테이너에게 특정 명령을 내리는 커맨드였죠. 이번에는 컨테이너에 MySQL 콘솔로 접속하는 명령을 전달합니다. 유저는 루트, 비밀번호는 우리가 컨테이너 실행 시에 환경 변수로 지정했던 시크릿입니다. MySQL 콘솔에 접속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합니다. DB가 잘 작동하고 있네요. 추가로 도커 네트워크의 작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디버그 컨테이너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MySQL이 등록되어 작동되고 있는 네트워크에 넷샷이라는 컨테이너를 실행하면 원하는 네트워크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정보에는 현재 상태와 내부 네트워크의 IP 할당 정보 등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 사용해 왔던 Getting Started 앱을 MySQL과 연동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모든 것이 다 쓰이고 있습니다. MySQL과 같은 네트워크로 설정해 주고 있죠. 새로운 명령이 또 하나 나왔네요. 도커 로그즈는 컨테이너의 실행 사항들을 로그 형식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 역시 컨테이너를 관리하고 사용할 때 유용하고 자주 사용하게 되니 잘 기억해 둡시다. 컨테이너 작동 내용에 보면 MySQL 접속을 잘 한 것으로 나오네요. 자, 그럼 실제로 데이터가 입력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잘 입력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 간의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연동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컨테이너가 두 개가 아니라 이렇게 다수의 컨테이너들이 연동되는 구조라면 어떨까요? 연동은 되겠지만 지금처럼 컨테이너를 하나씩 켜고 끄고 하면은 관리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도커 컴포즈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바로 다음 파트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죠. 도커 컴포즈는 여러 컨테이너의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YAML 파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컴포저 파일을 만들고 바로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방금 전에 실행시킨 구조를 컴포저 형식으로 다시 작성해 보도록 하죠. 컴포즈 문서 작성과 도커 파일에 대한 자세한 문법은 차후에 다른 영상으로 추가 영상을 제작할 일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튜토리얼 문서의 내용만 살펴봅니다. 큰 카테고리로 서비스 아래 컨테이너들이 나열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앱과 MySQL이 되겠죠. 여기서 구분하는 이름은 우리가 사용하기 편한 이름으로 붙이면 됩니다. 이미지는 이 컨테이너 실행에 이용할 이미지 이름이죠. 방금 전 도커 실행 시 사용한 이미지를 그대로 입력해 줍니다. 커맨드는 컨테이너 실행 시 실행될 엔드 포인트 명령입니다. 패키지 설치와 앱 실행 명령을 입력하면 되겠죠. 포트는 우리가 커맨드 라인 명령으로 실행 시 붙였던 옵션 P와 같은 내용입니다. 워킹 dir 작업 디렉토리 위치 설정이죠. 볼륨 마운트는 현재 위치의 디렉토리를 워킹 디렉토리인 앱에 마운트합니다. 환경 변수도 동일하게 지정합니다. 이제 나머지 MySQL도 작성해 볼까요? MySQL에 마운트되는 볼륨이 네임드 볼륨이기 때문에 도커 컴포즈 파일에서는 네임드 볼륨을 따로 명시적으로 추가 기입해 줍니다.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커맨드 라인 명령으로 실행했던 내용을 그대로 문서 형식으로 좀 풀었을 뿐입니다.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한 파일 내용을 보시면 하나의 파일에서 구성을 모두 작성해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파일을 이용해서 한번 컨테이너를 일괄 실행시켜 보죠. 아주 쉽게 한 번에 실행이 되죠. 또 한 번에 모두 종료도 됩니다. 한 번에 삭제할 수도 있죠. 이렇게 관리를 하면 개발 환경을 공유할 때도 매우 쉽겠죠. 삭제할 때 네트워크는 함께 제거가 되지만 네임드 볼륨은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네임드 볼륨도 제거하고 싶다 하시면은 옵션을 넣어서 삭제해 주시면 깔끔하게 제거가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도커를 사용하기 위한 모든 내용은 다 학습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실사용은 이 튜토리얼 내용에서 나온 부분을 응용해서 사용하는 게 전부입니다. 4개의 영상을 통해서 도커 튜토리얼을 진행했습니다. 개발과 서비스 배포 관리 등에 매우 유용한 툴이므로 잘 이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 남은 시간도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조금은 도움이 되었을까요? 지금 시청하고 계신 채널은 야매풀머의 작업실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